세계에서 한류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역시 일본일 겁니다. 겨울 연가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일본 문화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한류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일반인들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한류 팬이라는 사실을 서슴없이 고백하게 되었죠. 곧 죽어도 자기네 콘텐츠가 최고이고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이라며 뻗대던 일본 연예인들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욘사마 신드롬을 일으킨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한류를 일으킨 역사적인 작품인데요.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처음 방송된 건 지난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한류가 중년 여성들의 별난 취미 정도로 여겨지던 이 시기를 전문가들은 1차 한류로 구분합니다. 이후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등의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2차, 3차 한류가 이어졌죠. 최근 일본에서 부는 한류 열풍은 4차 한류로 구분됩니다. 4차 한류의 특징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사람들이 집에서 OTT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무렵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의 작품들이 일본 콘텐츠 시장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일본 연예계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연예계는 은근히 한류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려고 애썼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들이 입만 열면 하던 소리가 한류는 한국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밀어준 덕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죠. 한국 콘텐츠 자체가 우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하지 못하는 건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업계 관계자가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건 금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겨졌죠. 그러나 한류도 4차까지 이어지면서 일본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류는 아줌마들이나 좋아하는 거라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시노쿠 보역에 몰리는 젊은이들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나 K-팝 등의 콘텐츠를 즐기는 걸 넘어 한국 문화 자체에 호감을 갖기 시작했죠. 한식은 세대를 넘어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는 더 이상 외국의 신기한 음식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흔히 먹는 반찬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위상은 이제 훌륭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나라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자 일본 연예인들이나 업계 관계자들도 한류 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 배우 아다치 유미는 한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 대한 애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다치 유미는 불과 2세의 나이에 잡지를 통해 데뷔한 이후 아역배우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1994년에 방영한 드라마 집 없는 아이에서 주연을 맡은 그녀는 당시 13살에 불과했지만 뛰어난 연기력으로 작품을 이끌었는데요.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37.2%를 기록하며 대응행했고 특히 아다치 유미의 대사인 동정할 거면 돈으로 줘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행어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대사는 3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일본에서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아다치 유미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정받으면서 꾸준히 활동했고 현재는 일본의 대표적인 중견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도깨비를 보게 된 건 딸이 추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깨비가 어찌나 감동적이었는지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특징으로 남자 배우가 우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또 그게 심금을 울린다는 것을 꼽았는데요. 일본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우는 장면은 끊임없이 나오지만 남자가 그렇게 우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양국의 문화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아다치 유미 정도의 배우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다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홀릭에 빠진 배우라면 히로세 스즈도 빼놓을 수 없죠. 히로세 스즈는 지난 2012년 패션 잡지의 전속 모델로 데뷔한 이후 배우 활동을 겸했습니다. 2015년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주인공 자매들의 막내 동생 역할로 출연하여 일본 아카데미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영화에 묘사된 앳되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이 크게 어필하여 일본의 국민 여동생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는 일본을 대표하는 스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푹 빠져서 잠도 못 잤다고 고백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녀는 펜트하우스가 너무 재미있어서 새벽 4시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보았다고 하네요.
그녀는 또 드라마가 끝나면 허전한 기분이 든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알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는 어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며 깊은 감탄을 드러냈죠. 드라마 작가 노기 아키코는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따끔한 지적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중세를 찍자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등 인기작의 각본을 맡아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 드라마 작가입니다. 제16회 아시안TV 드라마 컨퍼런스에 참석한 그녀는 일본 드라마의 상당수가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며 업계가 창의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PD나 작가들이 재미난 각본을 창작하려고 하지 않고 인기 있는 만화를 가져다 쓸 생각만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 당시 일본 드라마의 66%가 만화 원작의 작품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순수 창작극의 비중이 70%에 달하면서 일본과 비교가 되었는데요. 노기 아키코는 자신도 만화 원작의 드라마를 썼다. 만화가 원작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작극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업계 분위기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는 과감한 투자를 받으면서 참신하고 재미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도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인사로 유명한 야쿠타 나오키도 한류 열풍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는데요. 아사히TV의 방송 작가로 활동하던 그는 지난 2006년 영혼의 제로라는 가미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소설을 발표하여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방송 활동과 정치를 겸하면서 한국의 위안부는 날조된 것이다. 한국인은 목을 베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망언으로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그런 그도 지난 2020년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서는 트위터에 죄송합니다. 한류를 얕보고 있었다며 패배 선언을 하고 맙니다. 평소에 한류는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지인이 강권해서 할 수 없이 본 사랑의 불시착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일본 드라마는 한국 작품에 비하면 아마추어들의 학예회 같은 것에 불과하다. 분하지만 이런 점은 일본이 졌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혐한 발언을 일삼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은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일본 연예인들도 한류 사랑을 솔직히 고백할 만큼 일본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배우 타가오카 소스케가 일본 방송국들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방송해서 싫다는 발언을 해서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화제가 되었던 게 지난 2011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 현지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시원하게 말 잘했다며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콘텐츠를 즐기면 그만인 일반인들과 달리 업계 관계자들은 한류 붐이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민해지는 것도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업계의 분위기도 달라져 한류는 나란히 달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멀리 앞서가는 목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류는 국책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류를 보고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죠.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질 좋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